네, 앞서 보신 대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전에 최대 분수령이 될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단의 부산 실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실사단을 사로잡을 부산만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영산대 관광컨벤션학과 오창호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전에 실사단이 부산역에 도착했고요. 앞서 보신 대로 시민 5천여 명이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마치 모습이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 때 보던 그런 장관이었는데, 자, 일단은 실사단이 이 부산을 처음 봤을 때 그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아주 인상 깊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우리의 가장 그 라이벌은 그 사우디 리야드입니다. 예. 그 사우디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엑스포뿐만 아니라 월드컵, 올림픽 같은 그 국제적인 그 메가 이벤트 같은 경우는 유치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어떤 열망, 염원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실사단에 대한 그런 뜨거운 환영을 그렇죠.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뭐 3.1 운동이라든지 뭐 국채 보상 운동, 이 국가적인 사안에 국민들이 확실하게 동참하는 똘똘 뭉쳐서 똘똘 뭉치는 뭐 이런 또 국민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사단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부산역 바로 뒤에 이제 북항이 아니고 을식도로 넘어갔어요. 자, 을식도로 이렇게 찾아간 이유, 그러니까 첫 방문지 을식도의 의미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부산이 내건 그 2030 월드 엑스포 주제가 세계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입니다. 오늘날의 그 심각한 기후 변화 그리고 사회 양극화 현상 이런 인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인류 사회로 획기적으로 변신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이제 기후 변화라는 이 참신한 주제로 강한 인상을 주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최대 철새 도래지인 부산 그 얼숙도가 기후 변화라든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에는 최적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들이 참가하는 전시회, 박람회 그 과정에서 많은 컨벤션 회의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주제하고 개최국, 개최 도시하고의 연관성을 잘 증명해 보이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라는 아젠다를 던졌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천혜의 공간이 바로 을식도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택도 굉장히 잘했다고 보시고요. 지금 저 실사단이 만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일정들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전략이 잘 전해졌는지요? 실사단은 그 3박 4일 동안 부산에 이제 체류합니다. 부산시는 이 기간을 엑스포 위크로 지정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부산역 도착을 시작으로 얼숙도를 방문하고 해운대 호텔에서 실사단 자체 회의를 가지고 지금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5일 수요일은 그 엑스포 부지 북한 현장 실사가 있고 저녁에는 영화의 전당에서 K컬처 나잇 공연을 관람하고 저녁 만찬에 참석합니다. 6일 목요일에는 그 유엔 기념공원에서 오찬과 실사가 있고 저녁에는 그 누리마루에서 만찬을 하고 동시에 이제 불꽃 축제를 관람하는 일정인데 이 일정 속에서 우리 부산시는 부산 시민들의 유치 열망이 담긴 그 환영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K컬처 그리고 우리 부산 지역의 식자재를 활용한 그 스토리를 입힌 K푸드 그리고 이제 홀로그램과 ICT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가장 부산답고 한국적인 그런 엑스포 경쟁력을 어필하는 데 초점을 둔 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정 보니까 뭐 부산의 자연, 예술 문화, 또 역사, 최첨단 기술 다 이런 것이 어우러진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사우디 리야드가 이제 실사를 먼저 했는데 이 단장과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감을 준 한 주였다. 또 뭐 놀라운 발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어떤 부산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2030년이 사우디 건국 100주년입니다. 이 네.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올머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타클했다, 웅장하다, 예. 규모가 놀랍다. 이렇다고 해서 꼭 엑스포를 선정되는데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드웨어 아니다 이런 거죠. 그것만으로. 화려하고 놀라운 것을 보여준다면 그건 네. 엑스포가 아니고 예. 세계 월드 쇼가 되는 것이죠. 네네. 이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해야겠다는 그 컨텐츠가 무조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 네. 부산은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고요. 네. 부산은 6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강한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엑스포 사상 최초로 메타버스 전용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네. 전 세계인이 부산에 또 오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엑스포를 관람을 할 수가 있고 네. 완벽한 탄소 중립 엑스포를 구현하겠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참가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을 위해서 국가 간 예. 참가비를 지원하고 기술력을 전수할 수 있는 스타트업 빌리지를 조성하겠다. 예. 또 마지막으로 BI 설립 100주년을 맞이를 해서 북한 엑스포 빅데이터 사일로를 구축을 해서 예. 메타버스 아카이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실사단의 알겠습니다. 마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인상 깊네요. 그저 크고 화려하다면 월드 쇼지 미래를 위한 메시지와 어떤 그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스토리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실사단 평가가 왜 중요한 것인가? 이 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투표는 100일은 한 개국이 하는데 보고서가 어떻게 쓰이는 거죠? 네, 실사단은 14개 큰 요소와 예. 그리고 61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박람회의 주제가 네. 얼마나 깊이가 있고 이 박람회에 정확한 목표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9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 항목들이 나오겠죠. 예, 네. 예. 그리고 BI가 요구하고 있는 개최국의 입법적, 조직적, 운영적, 재정적 그런 여건들을 6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네. 박람회 예상 방문객 수와 네. 방문객의 어떤 그런 유형 이것을 또 7개의 항목으로 또 평가를 합니다. 정말 예. 촘촘하게 예, 이렇게 61개 항목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이제 시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은 이제 정성적인 요인으로 맞습니다. 들어갈 테고요. 네네. 예. 짧게요. 지금 사우디 리야드와 뭐 많이 네. 뒤진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해볼 만합니까? 네, 카타르 올림픽에서 보시다시피 그 중동 지역은 세계적인 그런 메가 이벤트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나라입니다. 또 사우디는 또 군주 국가이니까 분명 네. 한계를 맞이하는 그런 그 순간이 오리라 보고 있고요. 예. 일단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를 해야 되는데 예. 2차 투표로 넘어갈 경우 우리가 사우디를 이길 수 있는 성산이 충분히 있다고 많이들 이렇게 지금 예측을 상황에서 하고 1차에서 있습니다. 3분의 2 넘기기 쉽지 않아 보여요. 사우디가 만약에 앞선다고 해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산대학교 오창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